지금 이제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지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된 문제, 네. 그다음에 또 문다의 태국 이주를 당시 이제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해가지고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김정숙 샤넬 자켓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검에서. 그거 아직도 못 찾았죠. 근데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특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숨기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옷장 속에 넣어놔도 이게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산의 자택에 한번 가 보거나 아니면 금방 뭐 찾는다. 돈을 보낸 지인 집에 가면 아마 네네. 찾을 수 있을 건데 아마 제 생각에 김정숙이 샤넬 그 특대 사이즈를 지인 집에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입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옷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거든. 옷과 돈을 사랑하는데 특히 그 샤넬은 절대 줄 수 없는 네. 거겠죠. 네, 김은진님이 4X 라지 사이즈라고. 저도 2X 라지까지 입어봤는데 야 4X. 그러면 당근에도 안 팔리죠? 그거는 4X 라지면. 당근은 네. 다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서 김조숙 같은 정도의 몸을 가진 사람은 당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위기의 방송. 이거는 아니 당근 어렵지. 저 육식 네, 어려울 수 있죠. 육식을 해야지 무슨 당근 같은 거야. 전 사실이 아니고요. 정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한 이 뇌물 혐의가 네.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뇌물을 일단 준 사람 네. 그 이상직입니다. 이상직이고요. 근데 그 이상직에 대해서는 이미 뭐 사실 관련돼 있는 지금 판결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일단 검찰은 이상직에게 뇌물 공여랑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을 시켰는데 네. 징역 4개월이 선고가 됐던 1심 판결 같은 경우는 문재인과 관련된 건 아니고 네. 이거는 이제 국토부 직원의 자녀를 네. 채용했다라고 네. 하는 혐의로 그때 이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직은 이미 이런 전례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그럼요. 국토부 직원도 아니고 국토부 직원의 자녀조차도 이스타 항공의 어떤 그 항공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 가지고 채용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니 문재인 사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눈독 들이겠습니까? 그냥 막 꿀이 뚫뚫 떨어지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윤건영이 그 중진공 이사장 그것도 이제 뭐 맡을만 해서 맡았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그 얘기도 저희 세 번째 주제에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 말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이스탄공이라는 네네네. 그런 곳이 있고 네네네. 거기서 자기가 이제 누구한테 국토부 사람한테 청탁을 받고 사람을 막 꽂아둔다. 그렇죠. 사실 그 회사가 뭐 이렇게 대단히 큰 회사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낙하산 같은 이상한 애들이 뒤로 들어오는 거가 음. 이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참고로 이거 덕분인지 아마 2019년에 그 얘네들이 되게 알짜 항공 노선을 배정을 받거든요. 네, 문재인 때. 근데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잖아요. 그 딸한테 막 불법 증여하고 어쨌든 이상직이라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은 주가 조작도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23조 원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중소기업 중진군 이사장을 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 윤건영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 뇌물은 나중에 줬고 중진군 이사장은 3개월 4개월 빠르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시기를 조절한 것이고 실제 그러니까 꼭 뭘 받고 해주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해주는 거잖아. 사실은 이건 따지고 그렇죠. 보면. 받고 해줘야죠. 뭘 믿고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직은 또 주가 조작범이기 때문에 언제 또 사기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2018년도 3월 달에 이제 중진구 이사장 되고 네. 4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그 사위가 타이스타제 전무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참고로 네. 이스타항공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상직이 나중에 이제 구속되고 이럴 때가 왜 그랬냐면 이 타이스타제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에요. 그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월급을 오랫동안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위하고 막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고발했잖아. 나중에 그 배임으로 아마 구속됐어요. 처음에 배임으로. 그렇죠. 네. 배임과 횡령으로 이제 네. 또 그때 그러니까 71억. 이거는 뭐 저기 민주당에서도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거의 압도적 다수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직은 그때 이제 구속이 네. 됐었고요, 실제로. 네. 지금 이제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 문재인이 받았다라고 하는 뇌물은 네. 사위였던 서모 씨가 급여로 받았던 거 800만 원, 그다음에 체류비까지도 35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달이 1,1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총 월급이 2억 3천만 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대가로 이제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 거는 2018년도 3월달에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되고 4개월 뒤에 이제 서모 씨가 타이스타제 전무로 채용이 됐다라는 게 기본적인 골자인데, 자 일단 그러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뭐가 있냐? 일단 검찰이 보기에는 민정수
민정수석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상직의 중진구 이사장 자리를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 말에 조현옥이라고 하는 네. 인사수석입니다. 청와대. 이 사람이 주재한 회의에서 일단 이상직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고 1차적으로 네. 지금 조현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논의가 되고 2018년도 3월달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중진구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원래는 이상직이가 중소기업 벤처 그거 있잖아요. 거기 장관직을 원래 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받은 게 있다 보니까 네. 근로는 가지는 못하고 중진구 이사장직을 대신 줬다라고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참고로 타이스타젯의 그 지분을 보면은요. 네. 태국 같은 데는 이런 이제 회사의 지분이 이제 거의 대주주가 태국인이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가짜 사람을 내세웠지만 실제 그 주주는 이상직이라고 이제 이미 밝혀졌고요. 어쨌든 회사 자금을 70억을 넘게 빼돌려서 그렇죠. 회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미 그 유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윤건영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거 그렇죠. 정말 민주당은 정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왜 도대체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니라 네. 뇌물죄로 적용을 했냐 요거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문재인 같은 경우는 검찰이 봤었을 때 문재인과 그 다음에 문다혜 씨 부부를 경제 공동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좀 있겠죠. 그리고 문재인이 그동안 이제 실직한 딸을 위해서 돈을 주고 있었는데 네. 타이사제 대신 내주면 이건 문재인이 줄 돈을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문재인한테 준 거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가 인정이 되는 중요한 이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곽상득 이제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심 판결에서 그 무죄가 나왔던 것도 네.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천대유가 됐거나 어쨌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자기가 받고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무슨 뭐 생활비 같은 걸 지원받은 게 없다 보니 독립생계가 인정이 돼서 경제 공동체라고 안 봤던 것이고요. 이번에 문다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논리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생활비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2018년도까지 생활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간에 문재인 부부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었으니 이런 독립생계가 인정이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뇌물죄라고 지금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좌파들 중에서 네. 가끔 이제 그 곽상도 얘기를 들면서 네. 이건 멀쩡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곽상도 1심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들이 독립생계건 뭐건 간에 그 아버지가 퇴직금을 50억 받았으면 퇴직금 50금 그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돈 준 거 이거는 곽상도를 보고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심 판결은 너무너무 잘못된 판결이고 검찰이 이걸 뒤집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참고로 왜 검찰은 계속 그런 뇌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잘못된 판결을 예로 들면서 문다혜를 갖다 옹호하면 안 되는 건데 좌파들이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의 대가성의 부정한 청탁까지도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정한 청탁의 여부에 대해 가지고 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이나 조국이 입을 지금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사가 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이 두 가지로서 일단 뇌물죄로 인정한 것인데 요 부분이 김건희 여사 파우치랑 이거를 엮으려고 하는 게 왜 개수작인지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김건희 파우치 같은 경우는 뭐 총선 때 이미 뭐 많이 써먹었고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여기다 들이댄다. 이미 김건희 여사 파우치 그 문제는 사실 이제 뭐 그 많은 욕을 먹었고 그리고 이제 뭐 검찰 권익이 다 무혐의가 나왔고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욕은 먹고 있는데 디올 파우치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니? 네. 내가 좀 디올 파우치는 네. 직무 관련성 자체가 일단 김건희 여사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선동을 하는 게 아니 그러면은 부인한테는 줘도 된다는 거냐? 부인한테는 생활비 줘도 되는 것이고 부인은 무슨 뭐 취업시키면 되는 거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 자체가 인정이 안 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직무 당연히 관련성. 불기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중진구 이사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글자 그대로 직무 관련성 100%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 너무 우습게,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렇게까지 한 걸 보면 정말 자기가 자기네가 정권을 계속 잡을 거라고 확신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빼박 대놓고. 뇌물죄를 하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정말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성남 FC만 돼도 이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빼박이야.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머리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 돈을 이렇게 보낼 때도 계좌로 이렇게 입금한다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예. 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뭔가 이렇게 불법적인 돈을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도만큼은 해줘야.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장동이 참 이게 입증이 어려운 게 정말 이 사람의 입이 닫혀버리면 그 순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너무 우습게 설계를 했는데 배가 없어. 이걸 보면은 확실히 문재인이 머리는 좋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님 얘기처럼 삶은 소대가리 별명이 딱 맞다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까지 가지고 일단 한번 정리해보고.